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 그 넷플릭스에 이 영화가 올라와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고지라 마이너스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고지라 시리즈가 그 국내에서는 인기가 사실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고질라 시리즈는 극장 개봉이 됐는데, 국내에서는 넷플릭스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작품 마이너스원이 나왔습니다. 나름 화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캡처를 그냥 넷플릭스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이 작품은 사실상 지금 로튼토마토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 북미 평론 지수에서 고질라 역대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고요. 가장 인기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개봉했던 고질라 엑스콩, 요 이제 일종의 뭐 괴수 괴수 맞대결, 태그 매치 뭐 이런 영화에 비하면 뭐 관객 반응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만 평란에서 뭐 거의 극과 극 수준으로 맡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가볍게 만들어진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뭐 할리우드에서 레전더리 시리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이 반면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고질라 마이너스 원은 아주 진지한 영화입니다. 자, 근데 약간 이제 이 작품은 심지어 이제 아카데미 이 시각 효과상을 올해 수상한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일본 역대 흥행 순위도 현재 77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역대 흥행 100선 중에서 뭐 일본도 오랜 기간 동안 영화에 나왔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영화는 좀 뒷전을 밀린 그런 산업인데, 77위까지 올라왔으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역대 북미 비영어 외 영화 흥행 수입에도 보면 미국 북미에서 이제 개봉된 외국 영화들이죠. 뭐 와우장룡은 뭐 역대급입니다만 그 외에 뭐 1억 불 이상 수익이니까요. 인생 아름다워 다음에 올해 2023년도에 만들어진 고질라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가 영웅이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생충도 상당히 흥행한 작품입니다만 고질라 마이너스 원은 굉장히 호응이 많았고, 특히 이제 이 장르는 이제 소수의 열광적인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히 성전격의 작품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은 그 야마자키 다카시예요. 야마자키 다카시는 이제 VFX 전문가로 출발을 해가지고 어, 연출을 시작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작품에 따라서 이제 기복인데, 가장 이 사람의 출세작은 오레이 3번가의 석양이라는 작품을 50년대에 이제 그 도쿄를 아주 완전 훌륭하게 만들어낸 이제 인정극이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작품으로 이제 일본 아카데미에서 크게 흥행을 했고요. 저도 봤는데 뭐 약간 좀 심파쪽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논란이 된 역할은 우익 작가가 썼던 작품으로 유명한 영혼의 제로인데, 이 작품은 실제로 뭐 제가 안 봐서 뭐라고 평가하기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약간 좀 중간적 뭐라고 하죠? 좀 반전적 포지션을 취하는 감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마자키 다카시가. 그 다음에 뭐 도라에몽 스탄바이미 같은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기생수 파트 1, 2도 국내에서 뭐 평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일본 만화를 갖다 원작으로 한 작품 중에서 상당히 수사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욕을 많이 먹은 작품들 좀 있고요. 중간에 뭐 있습니다. 2010년도에 뭐 우주전 야마토도 평이 별로였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좀 특화된 VFX 쪽에 특화된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일단 좀 캐릭터들을 보면요, 아주 좀 캐릭터 자체는 아주 현실감이 있는 인물들로 채워졌어요. 일본 전후에 전쟁에서 졌죠, 일본이. 그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이 영화에서 리뷰 제목처럼 이제 고질라는 그 일종의 전쟁의 대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인물은 시키시마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시키시마 코이치가 이제 카미키 류노스케라고 이제 일본의 아주 연기파 젊은 배우 중에 한 명이죠. 이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영화의 이제 서술을 이제 앞에 좀 이따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키시마는 PTSD에 시달리고 있는 일종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에 대한 혐오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죄책감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일본 전후 일본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맥락이 왜 좀 국내에서 논란이 조금 있느냐라는 얘기도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해외에서의 평가가 아주 높은데 반해서, 자, 오이시 노리코 역할은 하나베 미나비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뭐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를 비롯해가지고 뭐 아주 잘 나가는 요즘에 일본 젊은 여배우 중에 한 명이죠.
그다음에 야마다 유키가 미즈시마 시로라고 해서 일종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를 안 했지만 약간 전쟁에 참여를 못해서 좀 아쉬워하는 좀 판타지를 갖고 있어서 이 시키시마에게 아주 혼이 나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타치바나는 이 영화에서 항공 정비를 맡은 인물인데 영화의 앞과 뒤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차피 이제 줄거리 또 정리를 하다 보면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노다켄지는 이제 이 시키시마가 일종의 기뢰를 폭파하는 이제 알바를 하는데 거기 같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학자라고 불리는 인물이고요. 전쟁 중에는 무기 개발에 종사했었던 인물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키츠 세이치는 이제 전후 처리 특수 임무를 맡은 배 기뢰 폭파의 이제 그 정장이라고 하죠. 그 배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매우 회의감을 갖고 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오타 스미코는 안도스쿠라고요. 이 사람은 키시마 이제 그 시키시마죠. 시키시마의 집의 이웃이입니다. 안도사쿠라도 뭐 연기파 배우인데 이웃집에서는 이제 이 일종의 일반 전후에 가족을 많이 잃은 그런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맥락을 좀 보려면 논란이 됐던 그동안 애니메이션 작품을 생각해 보면 있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본의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도 가장 반전의 입장을 가장 확실하게 표시하는 인물로 이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다카타 이사오가 있는데 폼포코 노리대 작전이 제일 유명하죠. 이 반딧불이의 묘 같은 경우가 전후에 이제 아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종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그렇게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다 좀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까 그 너무 이제 좀 그때 당시에 비난은 그런 거였어요. 일본은 어쨌든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고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쟁을 촉발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신들을 변명하는 영화 같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았어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한참 뒤에 이제 2017년도에 뭐 그 일본 아카데미 우수 애니메이션을 받기도 했던 이상의 항구석이라는 작품은 역시 원작 있는 작품이다만 조금 더 좀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카타부치 스나오가 연출을 했고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일본의 군수 도시가 이제 파괴되고 그 속에서 이제 무너져 버리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처절하게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제가 이제 느꼈을 때는 너무 이제 그 일본 시민들의 입장이 너무 무기력하고 담고 있는 작품이라서 조금 이 개인적으로는 반딧불이 묘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이 고질라 마이너스 원은 사실 그렇게 부정적인 면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데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일단은 일본인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접수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약간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 포지션은 이 영화는 전쟁의 반전적인 포지션을 확실히 잡고 있는 영화이긴 합니다. 일단 배경부터가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45년 그 태평양 전쟁의 말기에 배경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연차별로 시작되고 이 영화는 1954년에 만들어진 고질라 1편보다 전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 처음에는 조금 우려를 받았던 작품이기도 해요. 자, 일단은 주인공이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 오프닝 에피소드가 지금 보시면 45년을 배경으로 열리고요. 이 특공대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카미카제라고 불렸던 자살 특공부대원의 부대원이었던 시키시마 코이치가 이 그 비행기의 그 고장을 이유로 이 아오시마 섬이라고 할까요? 이 섬이 오오도 섬이군요. 오오도 섬에 착륙을 하면서 영화의 오프닝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정비장이라고 할 수 있는 타치바나 우리에게는 니키로 유명한 아오키 무네타카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범죄도 3요. 거기서 이제 악역으로 나왔던 배우죠. 그 아오키 무네타카가 정비장으로 있는데 이 비행기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전쟁 회피자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 주인공인 시키지마는
부모님이 살아오라고 하는 그런 것의 목적,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회의도 좀 있을 거고 일단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한 인물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PTSD가 이제 연출되는데 그게 이제 고질라와 연결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장면에서 그 비행기에 달려 있는 전투기에 달려 있는 20mm 기관포를 고지라에게 쏘라고 시키시마에게 얘기하고 시키시마는 자리에 앉아서 기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만 고질라의 막대한 그 무력 앞에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설정, 고질라 시리즈의 전통처럼 고질라는 사람을 먹진 않습니다만 이 영화에서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이제 물어서 집어 던져버린다거나 살해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부분에. 그래서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이제 이 시체들은 이제 고질라에게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 오도섬에 결국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귀환하는 길에 오게 되는데 이 타치바나 이 정비장은 이 주인공 시키시마에게 바로 그 죽은 동료들의 가족 사진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는 확실하게 이제 일종의 그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PTSD라고 하는 것의 딜레마를 좀 심어주는데 그 인물로 바로 안도 사쿠라가 연기하는 오타라고 하는 여성도 이제 옆집 가족이에요. 전쟁이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도쿄죠. 고향으로 시키시마의 집은 이미 파괴되어 있고요. 오타는 이미 가족들을 많이 잃은 옆집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분노를 너희들 전쟁에 졌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넌 특공대원으로 가잖아 라고 얘기해서 시키지마에게 힐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시키지마는 이제 무력한 삶을 어느 정도 이제 살아가고 있는 돌아와서 살고는 있습니다. 뭐 전후에 폐허가 된 도쿄에서의 삶이란 게 뭐 대략 어려운 삶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시키시마가 우연히 시장에서 이제 음식을 훔쳐먹은 그 하나베 미나가 연기하는 노리코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노리코는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요. 이 아기는 자신이 아기라고 하는 게 주요한 쟁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오오타 여인도 이 아기로 인하여 마음을 누러뜨리고 적대자 시키시마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고 이들과 이제 어느 정도 공생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도 조금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기의 존재는 이제 차세대라고 하는 세대에 대한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 세대에 대한 그런 죄책감인 동시에 일종의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을 좀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뭐 일본의 뭐 전후 반성을 촉구하는 영화냐? 그러면 전혀 그런 쪽은 아니지만 전쟁 자체에 대한 반대하는 메시지는 뚜렷하게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그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가족 이 시키시마의 집안에 거주하게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흘러들어온 이 두 모자들로 보이죠. 이 두 모자도 사실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키시마의 가정들이 이 세 명의 온전한 가정처럼 보이는데 이 세 명의 가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의 이제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그런 아무런 가족 관계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관계를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시키시마가 이제 어쨌든 이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는 건 나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아 있다는 것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죠. 이 영화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끼루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시키시마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뛰게 되는데 특수 장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뢰가 자석식으로 되어 있어서 철판에 달라붙어서 파괴되는 기뢰를 갖다가 파괴하는 일본군과 미군이 모두 뿌려놨다는 그 기뢰들을 갖다가 이제 부시는 없애버리는 그런 임무를 맡은 일을 하게 됩니다.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도 많이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전직 군인들과 관계된 인물들로 보이고요. 특수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목선입니다. 나무니까 기뢰가 달라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이 두 배가 나란히 다니면서 이 기뢰를 갖다 걷어버리고 그 목표 특정 지어져 있는 그 기뢰를 갖다가 이렇게 파괴하는 방식인데 시키시마는 영화 전반부에서 사격수로 보여주지 않지만 상당히 사격에 능력이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임무를 잘 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발끈하는 장면이 잠깐 등장해요.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물이, 이 자기도 전쟁에 참여를 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진심으로 화를 냅니다. 너 정말 진심이냐고. 이 친구가 전쟁이 더 길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감독의 입장도 아마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 자체는 싫다, 반대한다 라는 개념을 뚜렷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 PTSD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이 고질라 영화니까요. 고질라에 의해서 파괴되어 있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서 이제 일종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뭉뚱그려서 본다는 측면에서 아마 한국의 관객들 중에는 불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봤을 때는 가해자의 입장에 해당되는데 자신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추상적인 산물의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한다는 것이 보통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분노 포인트죠. 고질라 마이너스 원도 봤을 때는 그렇게 넓게 보자면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톤 자체가 다운되어 있어서 진지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 입장 우리가 좀 아쉬운 면은 있겠지만 그렇다 정치적인 면 이렇게 객관적 역사적인 면에서 아쉬운 면은 있겠지만 영화 자체가 담고 있는 그런 측면 자체는 일본 영화니까요.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충분히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전쟁을 촉구하는 영화 쪽에 가까운 그런 영화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6년 7월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비키니 핵폭발이 이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핵실험이 이뤄지고 이제 최초 핵실험이 46년도에 있었을 거예요. 고질라는 어쨌든 핵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시켜 생각을 하는 거고 일본은 피폭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이터널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터널스에서도 일본의 그 핵폭발 장면에 대해서 이게 일부 의견이 좋지 않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 면들을 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 영화에서도 이제 언급은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아주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다만 고질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한 유추는 원작의 설정과 좀 비슷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키시마의 이 혈연 관계가 없는 가정은 나름대로 단란하게 잘 꾸리가 되고요. 시키시마의 벌이가 잘 유지되면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장면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키시마는 자신이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사람이 그렇게 가족 관계를 부인하는 것에는 이 전쟁에 대한 PTSD와 죄책감 같은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 조금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 둘의 관계에 조금씩 위기를 맞게 되는데 노리코도 이제 자신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긴자에 취업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제 고질라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고질라는 앞에 보내 이제 그 오도섬에서 이제 1차로 등장을 하고 2차적으로 중간에 파괴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맞닥뜨리게 돼요. 이게 이 영화에서 중반부에 이 만나는 고질라의 장면은 나중에 영화의 결말부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종의 빌드업이기 때문에 나름 잘 연출되었고요. 이 고질라는 영화에서는 그 아무런 캐릭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난이라고 봤던 신고질라 안노 히데아키의 작품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는 고질라는 전쟁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일종의 거대한 그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폭력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통 고질라 시리즈가 일본 내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이쪽에 프로레슬링처럼 정의 역할도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철저하게 폭력적인 존재로 그걸 이제 흉포한 존재로 등장을 하죠. 근데 사실 고질라 시리즈 중에서 잘 만들어진 영화들은 되게 고질라가 흉포하게 나왔을 때 보통 잘 만들어진 영화가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고질라의 이 장면에서 터트리는 방식은 아마 영화 조스를 떠올리면 비슷할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질라 입에 기뢰를 틀어놓고 폭발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고질라는 재생 기능이 있죠. 웬만한 폭발로는 고질라를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정도의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힌트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이 고질라의 압도적인 힘, 그 화염을 방사능 화염 같은 걸 뿜어내는 이 고질라의 능력들도 상당히 연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꼬리가 이제 꼬리가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러죠? 등이 빛이 나면서 고질라가 그것을 이제 폭력하는 시간적 긴장감들을 올려주는데 증폭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화는 생각보다 드라마의 설정이 굉장히 많고요.
이 둘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역시 이제 고질라 시리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도심 공격 장면들도 잘 연출되었는데, 고질라가 긴자를 갖다가 이 지금 하나베 미나비 노리코가 취업하고 있는 긴자를 갖다가 완전히 부셔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노리코는 이 와중에 살아남고요. 이 도시를 갖다가 박살내는 장면들은 이제 특촬물 전통의 시리즈와 동시에 또 존재감 있게 잘 연출되어서 이 VFX를 상을 받을 만한 정도로 완성도 있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이제 요 뭐라고 부르는데 아마 전문가들은 아실 텐데 뭐 제가 정확한 이름 모르겠습니다. 요걸로 하면서 이렇게 박살을 냅니다. 아노 히데아키의 신고질라만큼의 무시무시함 정도는 아니어도 충분히 이 전쟁을 형상화하는 캐릭터로서는 훌륭한 장면들을 연출해내고요. 이 와중에 노리코는 이 주인공인 시키시마를 이제 구출하면서 이제 잃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완전히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전쟁이라고 형상화된 고질라에 대한 공포감을 깊이 갖고 있었던 시키시마는 이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해친 고질라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영화는 드라마적으로 이제 그런 감정적 정서가 확 올라왔을 때 이 주인공의 에너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의 유보적 태도는 일단 이 일본 정부, 그러니까 안노 히데아키의 신고질라가 일본 정부를 주도해서 총체적인 전 국가와 모든 건 총동원령이 요구되면서 체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제 이 고지라라는 재난을 갖다가 제압한다라는 설정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 작품에서는 이 고지라 마이너스 원에서는 일본 정부는 그 방임을 하고 있어요. 당시 뭐 일본 정부라고 해도 사실 미군 정치하였으니까 미군 정도 러시아와의 냉전 관계 속에서 방임을 하고 있다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미 폐기되어 있는 구축함이라든가 전쟁 무기들을 일부 활용하면서 민간인들의 자원봉사로 막아낸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일본 정부라든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에 대한 비난 같은 것들이 이제 은근히 담겨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기존의 그 고질라 뭐 방위선에 있는 그런 태도랑은 조금 다른 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 작전 이제 사비과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은 이 전쟁에 살아남은 인물들이 무언가라도 하겠다는 그 일종의 제2의 전쟁이라고 보여지는 고질라를 막아서는데 이 일반 시민들이 앞장서는 거죠. 물론 이제 퇴역 군인들이 중심이 됩니다만, 거기서 이제 뭐 궁극주의적 측면 같은 것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요. 시키지만 이미 강력한 동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일종의 전쟁,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연출의 주요 포인트는 이 사람이 특공대원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그 뭐죠? 카미카제 같은 대원에 갖고 있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증폭되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갖다가 이제 이 공격 대상으로 삼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포인트인데, 이 영화의 이제 주제가 살아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살 공격은 이 영화에도 언급이 됩니다만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이라고 이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사실 이 사람을 이제 영화의 전쟁 초반에 비난했던 인물이 이제 이 캐릭터죠. 이 타치바나 이제 이 정비에 하고 있는 인물이 다시 재등장합니다. 시키지만은 죄책감을 갖고 있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 이제 타치바나죠. 자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동료들을 많이 잃어버렸던 타치바나에게 정비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작전에 이 사람이 비행기를 활용하는 거는 이제 고질라를 비행기를 통해서 유인하는 방식들을 이제 취하려고 하고, 안 되면 기총 등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비밀리에 특공대원 카미카제식의 공격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당연히 이 영화의 메시지를 제가 여러 번 지금 리뷰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그 어느 정도의 폭로들이 좀 펼쳐지는데, 일종의 일본의 카미카제용이라고 그러는 특공부대용 전투기는 이 탈출 장치 자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런 행위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편인데 영화를 뭐 끝까지 보시면은 뭐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준비들을 이제 비장하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비행기에는 무기들도 이 공격 무기, 이 비행기로 부딪혀서 고질라를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특징, 그런 장치들 같은 것도 내장되게 만들어놨어요.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작전들을 민간주도로 펼치게 되고요. 그 작전이란 건 보통 심연에 가라앉혔다가 뛰어 올리게 하면서 이 고질라의 존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깊은 바다를 왕복하게 만드는 거고, 그 작전의 총동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심연으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항공기를 통해서 뽑고요. 이제 바닷속에다 푹 빠뜨렸다가 이 거품 등을 이용해서 이제 이 바닷물의 부력을 벗어나게 하고 이제 단축시켰다가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 가지고 이 고질라를 갖다 생명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들인데, 자, 어쨌든 고질라는 고질라니까요. 살아나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우리 시키지마가 돌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얘기를 하면 영화를 보는 재미가 없겠죠. 자, 어쨌든 고질라에 대한 줄거리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는데요. 결말부를 조금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또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의 형성이 연출이 잘 됐다고 이제 설명하고 이제 설득력을 얻었다는 거는 뭐 어쨌든 국내 관객들에게서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일본의 식민지였던 전쟁 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좀 감정이 어느 정도는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대략 근데 이 영화가 연출이 잘 된 영화고 그 다음에 긴장감이 충분한 영화라는 것은 역대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들이 좀 엔터테인먼트, 특히 할리우드 작품들은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영화는 전쟁이라는 서사를 좀 뚜렷하게 아주 강력하게 부여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고질라가 상징하고 있는 존재 자체에 대한 민간의 저항, 그리고 제2의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개념들을 갖다가 투영시켰고요. 선량한 이제 일반인들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막아낸다는 이야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갖다가 영에 투영을 하고 있어서 2시간 4분 정도 되는 러닝 타임인데, 그 장면들과 그 다음에 이제 스펙타클로서의 영화적 재미들이 모두 갖추어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넷플릭스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의 박력을 충분히 느끼려면 그래도 최대한 좀 큰 화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가능한 대형 TV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봐주시거나 아니면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극장 상영으로 나가진 않게 넷플릭스 바로 개봉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소지를 아예 그 극장 공개가 없어지게 되면서 논란의 소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지를 좀 우려했던 그런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이 작품 자체는 완성도가 있는 영화이지만 한국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해석될 여지가 있는 영화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넷플릭스로 공개가 돼버리면 그런 여지는 이제 좀 아무래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던 뿐만 아니라 역대 아마 원작 고지라 이후에는 가장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에 분명히 들어갈 고지라 마이너스 원에 대한 저 나름의 리뷰고요. 저는 사실 이제 넷플릭스 전에 그 일본판 블루레이를 갖다 구하고 자막을 별도로 구해서 봤던 작품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잘 좀 보시면 좋겠고요. 뭐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약점들이 느낄 수도 있는데 좀 양가적 감정이 저도 있어요. 이게 저렇게 표현하는 게 동일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도 좀 듭니다만,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은 또 일본인 영화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또 그렇게 표현이 나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아까 제가 애니메이션 두 가지 얘기했죠. 반딧불의 묘와 뭐 이세상의 한가운데 중에서 보자면 뭐 그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 반딧불의 이쪽에 좀 더 가까운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뭐 어쨌든 고질라 마이너스 원, 뭐 리뷰 제가 좀 해봤고요. 뭐 저랑 의견이 다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는 겁니다. 저는 저의 의견일 뿐이고요. 즐거운 영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쑥 넷플릭스에서 떴길래 깜짝 놀라서 리뷰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